농부소녀와 흙의 철학. 흙으로부터의 메시지. 제4편 다산의 그늘에서. 2달이 흘렀다. 하도연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여호미를 잡아도 아프지 않았다. 허리도 구부정한 자세에 익숙해졌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몸은 농부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문들이 맴돌고 있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흙의 모습도 달라졌다. 봄에 만났던 촉촉하고 부드러운 흙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갈라지고 딱딱해졌다. 논의 물도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는 곳들이 생겼다. 같은 흙이었지만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흙도 살아있는 거 맞죠? 어느 날 저녁 하도연이 물었다. 당연하지. 흙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어. 미생물, 세균, 곰팡이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단다. 그런데 여름에는 왜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목마르면 기운이 없어지잖아. 흙도 마찬가지야. 물이 부족하면 생명력이 약해져. 그래서 물을 줘야 하는 거고. 하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흙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그 주말 민경과 함께 다산초당을 찾았다. 강진에 온 지 2달이 되도록 바로 옆에 있는 다산초당을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었다. 농사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숲속에 가려져 있던 작은 초당이 나타났다. 정약용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그곳이었다. 이 작은 초당에서 18년을.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1년만 직장 생활을 해도 답답했던 자신을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초당 앞에는 정약용의 동상이 서 있었다. 책을 손에 든 모습이었는데 그 표정이 의외로 평온해 보였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 느껴졌다. 정약용은 여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민경이 물었다. 하도연은 초당 주변을 둘러봤다. 울창한 숲과 그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들판들. 양반 출신인 정약용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였을 것이다. 아마도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면서 진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야. 하도연이 대답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도 정작 환경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초당 안에는 정약용의 저작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모두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한 결과물들이었다. 하도연은 특히 목민심서의 한 구절에 눈이 멈췄다. 땅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땅의 성질을 알아야 한다. 땅의 성질을 안다는 것. 하도연은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었다. 흙의 성질을 배우고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 초당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도연은 민경에게 말했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야. 양반으로 태어나서 책으로만 세상을 알던 사람이 갑자기 농촌에 와서 백성들의 삶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 우리와 비슷했을까? 비슷했을 것 같아. 의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꼈을 거고 자신이 알던 지식이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없다는 것도 깨달았을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하도연은 정약용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여유당전서의 일부였는데 정약용이 강진에서 쓴 글들이 실려 있었다. 그 중에서 하도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농업에 관한 글들이었다. 정약용은 단순히 농업 기술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농업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했다. 농업은 천지의 덕을 본받는 일이다. 하늘은 때를 주고 땅은 재료를 주고 사람은 노력을 더한다. 하도연은 이 구절을 읽으며 무릎을 쳤다. 바로 자신이 2달 동안 체험한 것이 이것이었다. 하늘의 때, 계절의 변화, 비와 햇볕, 땅의 재료, 흙과 그 속의 영양분들, 그리고 사람의 노력, 끝없는 노동과 정성.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하도연은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또 다른 구절도 인상적이었다. 흙을 아끼는 자는 하늘을 아끼는 것이요. 하늘을 아끼는 자는 만물을 아끼는 것이다. 하도연은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다. 흙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흙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하도연은 논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눈물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벼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2달 전 자신이 직접 심었던 모들이 이제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하도연은 무릎을 꿇고 논둑에 앉았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생각했다. 이 흙 속에는 정말로 무수한 생명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지렁이들, 그리고 수많은 작은 생명체들. 흙을 아낀다는 것은 이 모든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구나. 하도연은 중얼거렸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손으로 풀을 뽑는 할머니의 방식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힘들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흙 속 생명들을 아끼는 방법이었다. 문득 서울에서의 생활이 떠올랐다. 아스팔트로 덮인 땅,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공간들. 그곳에서 하도연은 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흙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도시 사람들은 흙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을까? 흙을 잊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잊는다는 뜻이다. 모든 생명은 결국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책 속의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찾은 진짜 학문. 하도연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기를 썼다. 오늘 다산초당을 다녀왔다. 정약용이 18년간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는 단순히 책을 읽고 글을 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나도 2달 동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환경공학을 전공했지만 정작 환경이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여기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벌레들과 함께 살면서 진짜 환경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정약용의 말처럼 농업은 정말로 천지의 덕을 본받는 일이다.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땅의 힘을 빌리고 사람의 정성을 더하는 것. 이 3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생명이 자란다. 그리고 흙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흙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의 모든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다. 나아가 생명의 순환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할 수 없었다. 아스팔트 아래 흙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인간도 결국 흙의 자식이다.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정약용이 실학을 추구했던 것처럼 나도 진짜 환경학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책으로만 배우는 환경학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환경학을. 흙과 더불어 살면서 깨닫는 생명의 철학을. 일기를 쓰고 나서 하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다산초당이 있는 언덕이 희미하게 보였다. 200년 전 그곳에서 정약용도 이런 밤을 보냈을 것이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밤들을. 하도연은 자신도 일종의 유배를 자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도시라는 편안한 세계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정약용과 달리 자신은 스스로 선택한 유배였다.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내일은 또 새벽부터 논일을 해야 한다.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라 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며칠 전부터 가뭄이 계속되어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도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정약용의 글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흙을 아끼는 자는 하늘을 아끼는 것이요. 하늘을 아끼는 자는 만물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다. 자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농사법이 아니라 만물을 아끼는 마음이었다. 그것이 바로 흙의 철학이었다.